이번에 좀 먼저 간단하게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이낙연 씨의 정계 은퇴 관련한 이야기가 좀 한동안 나왔었죠. 며칠 전에 비명 초일회라고 하는데 비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틈만 나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 대표 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욕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정계 은퇴설이 얘기가 나왔었죠. 한마디로 그 CBS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초일회에서 이낙연 씨를 찾아가서 더 이상 정치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나서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그렇다, 알겠다, 내가 이낙연 본인이 수용을 했다, 그리고 초일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앞서 보셨듯이 굳이 이름을 제가 한 명 한 명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정치활동 안 하겠다고 동의를 했다 해서 과연 진짜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당연히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초일의 멤버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 행사당했다. 야, 전병헌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굳이 말을 더 얹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입 아프게 설명했었습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낙연 씨의 발언을 봤을 때 도저히 정계 은퇴할 사람의 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실제로 저것도 추후에 아니라고 오보도 나오긴 했지만, 보세요.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선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때때로 내 생각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정치에 관여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막 나라가 아작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내 책임 없다는 얘기죠. 내 책임은 없고, 하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가끔씩 때때로 내 생각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그냥 본인 유리한 거, 본인 필요한 거, 본인이 당당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요런 거에만 숟가락을 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가 과제들을 연구한다고, 국가과제 연구원의 원장을 맡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복합 위기에 빠졌고, 이런 국가의 위기를 내가 외면하진 않겠다. 이게 어디 정계 은퇴하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좀 이렇게 날아간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서 지도자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는 건데, 누구나 계획은 있죠. 누구나 계획은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 꿈이야 당연히 꿀 수 있지만 현실은 꿈 깨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계 은퇴설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것도 반짝하고 사라졌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김문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사람을 보면 진짜 여러 의미로, 정말 복합적인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김문순 대 2탄, 3탄이 또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선 소방관하고 이제 경찰관한테까지 여러 번 호통을 치는데, 아주 유명한 짤이죠. 나 김문순 대의 역사, 탄생 배경, 왜 나 김문순 대가 나왔냐? 내가 도지사인데, 그러니까 바쁜데 소방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를 했다가 지금 전 국민한테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럼 어떤 짓을 저질렀냐? 경찰이 코로나 검진을 요구하니까, 야,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임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믿기겠지만 이게 실화고요. 국회에 난입하면 당연히 경찰이 저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고도 내가 말이야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수 정치인입니까? 이게 어떻게 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치인으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옛 영광. 한때 김문수가 막 운동권의 전설이었네 뭐네 막 얘기하지만 이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뭐 신분증 막 내미니까 나는 김문수다. 아니, 나는 김문수다 그럼 무슨 전 국민들이 다 막 무릎 꿇고 막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그 정도는 해야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가 3번을 했든 4번을 했든 당연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역이에요. 이 세계관 자체가 근데 김문수 한 명만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게 웃기다는 거죠. 여기저기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특히 그게 국힘당 그 정치인들이 유독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죠. 거기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당에나 이게 뭐 진보적인 정당이냐 뭐 보수적인 정당이냐를 떠나서 여기저기 거들먹거리고 혹은 뭐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막 외치지만 뒤로는 이 소위 제가 그 예전에 미시파시즘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상 속 그 독재, 예를 들어서 막 밖에서는 대의를 외치고 정말 멋있는 말들 많이 하지만 집에 와가지고는 뭐 아내를 팬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한다든지,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당연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시파시즘이 너무 일상적으로 퍼져 있고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미시파시즘 문제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이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또 적응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얘기하면 야 근데 되겠어? 대학교에서 막 그 사발주 문화 같은 거,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이런 파시즘적인 정서가 깔려 있죠.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저런 그 국힘당이 유독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많다는 겁니다. 법카 같은 것도 기본이에요. 그렇게 법카 타령하면서 1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던 인간들이 정작 이진숙 법카, 김문수 법카 이런 건 또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대면회의가 한 차례, 서면회의가 2차례 열렸지만 5천만 원이나 썼다는 거 아닙니까? 2년도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예요. 야, 초밥 가지고 얼마나 막 부패한 것처럼 몰아갔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는 그렇게 막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래놓고 이진숙 법카부터 이런 인간들 보자고요. 이 망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쌍용차 사태를 두고 경찰을 막 띄웁니다. 경찰을 왜 띄우냐? 노동계는 적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계들이 막 악을 쓰면서 파업을 해야지 돈 봉급이 올라간다고 이 못된 관습, 이거를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경찰이 1등 공신이다. 그냥 이건 잡아서 그냥 물리력을 행사하고, 특히 김문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손해배상 그 책임 걸면은 그러면 이들은 꼼짝 못해. 이게 아주 특효약이야.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 인간을 갖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제정신이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노조 혐오 발언도 기본입니다. 저런 식으로 막 자아 X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옥새 투쟁을 한다 이런 말도 기본으로 깔고요. 이 쌍용차 사태에서 성과를 보인 경찰을 표창을 주고 포상을 해라. 야, 이 세계관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노조가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는 다 노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고 폭행하고 전치 3주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래서 뭐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진 않았다. 이거는 뭐 거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급의 아주 역대급 해괴한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자칭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은 국무위원회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경찰서장한테 집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회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게 퇴거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런 거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규탄대회가 종료가 됐음에도 사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막 구호제창하게끔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조를 막 혐오하고 실제로 그 손배소로 따끔하게 책임을 매기는 게 막 특효약이다. 요런 생각을 가진 인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심지어 뭐 소녀시대를 향해서도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아주 민망한 망언을 또 쏟아내가지고 아주 글로벌하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게 이번에 서면 답변을 했다 그래요. 너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냐 그러니까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장관이 되면 그럼 정제된 발언할게. 이거 똑같습니다. 맨날 저들이 보여주는 태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다, 사인 시절의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말 조심할게. 그럼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털어져 버리는 거고요.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요즘 청년들 문제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것도 청년들한테 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네이버 댓글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아니 대통령을 저격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를 비판을 해도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기가 막히게 걸리는 것도 웃긴 겁니다. 물론 요 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비판을 세게 했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를 잡아넣었다. 야,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검찰청에 또 뻘건 윤석열, 저 뻘건이라는 말도 저들이 맨날 하는 얘기죠. 그냥 거의 그 치트키 같은 얘기예요. 뻘건이란 말만 붙여놓으면 그럼 그냥 만능 치트키처럼 얼마든지 그 태극기의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건데, 죄 없는 박근혜를 저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런 인간이 자기네 당으로 왔는데 그런 건 또 안 보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얘기대로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뭐 정부종합청사부터 법원, 검찰청, 언론, 전교조, 학교, 골목, 지자체 아주 곳곳이 다 빨갱이로 뻘겋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야, 진짜 저렇게 살면은 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이쯤 되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씨뻘겋한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누가 됐든 간에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저게 비판입니까? 저게? 그것도 그렇게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정당에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품격이고 나발이고 없죠. 역사와 전통과 가치도 아무 관심 없고요. 품격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하는 거고요. 박근혜 탄핵이 아직까지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결국에 그러면은 부당했으면 그러한 그걸 잡아넣었던 뻘건 윤석열이 주는 임명장은 받고 싶습니까? 이런 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이걸 진짜 신념으로 믿고 있다면 그래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근데 웃긴 건 근데 그 시뻘건 윤석열이 주는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은 또 받고 싶으니까, 그 자리로 가서 또 떵떵거리고 다니는 것도 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이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그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저는 되도 않는 소리들을 막 또 떠들어 놨고요. 건국절 역시 빠짐없죠. 이런 건국절 얘기를 해야 이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또 이승만 추앙도 디폴트입니다. 야,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 세우자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이런 인간이 도대체 무슨 노동을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내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요즘 영상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혹은 웃긴 포인트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좀 짤로 요약해가지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 좀 대목대목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서서 그 뻘건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국힘도 똑같습니다. 김문수 씨만 유독 이상해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저들은 대부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 갑자기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여기가 그 좌편향된 그 진지인가요? 이러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SNU 팩트체크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를 지난 수년간 해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재정 지원이 끊겨가지고 활동을 유지를 못하게 됐다. 실제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때 뒷돈을 줘가지고 저 팩트체크 사업이 윤석열 정부가 국힘을 오히려 가짜뉴스 선동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포털과 언론을 건드리고 있는 게 지금 박성중 씨고요. 저런 식으로 박성중 씨뿐만 아니라 아예 그 강명구 의원은 포털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네이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서 욕먹는 거거든요. 하다 너무 못해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민주진영 지지자들만 댓글 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직접 가져와가지고 과거 글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안 믿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훈 씨 지지자들, 소위 그 갓다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되게 많이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세계관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갓달로 불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씨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 대표 자체가 좌편향된 사람이란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을 좌파로 몰아가잖아요. 그럼 국힘당은 좌파당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좌파당 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 막 때리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저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언론이 아무 문제제기 안 하고 그대로 써주니까, 그리고 태극기 부대는 열심히 또 이거 막 환호를 하니까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퍼지고 있는 건데, 저들의 세계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웃기다니까요. 결국에는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를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 실제로 갓달들이 진짜로 윤석열, 김건희 씨 어마어마하게,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홍준표 시장부터 해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그래서 좌파다. 이게 소위 그런 태극기들한테 어필하는 유튜버들의 세계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 사람이 국힘당 당대표가 됐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그 당 자체도 좌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99%가 좌파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뻘건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욕한 김문수가 그 뻘것한 사람한테 임명장을 받으면 그거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막 북한에서 뭐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뭐 문제 있다 하면서 막 홍범도 장군 계속 공격하고, 심지어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도 무슨 공산당 이력이 있다는 아주 헛소리를 해가지고 같은 당 김을동 씨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국힘당 그 윤희석 씨가.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저들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말 그대로 잡탕이라는 거예요. 이해관계, 오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깠는데, 그러니까 물론 비판을 했다가 나중에 뭐 정치라는 게 뭐 계파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비판했던 걸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로 지금 까이는 게 아니라 저들의 아주 뿌리와도 같은, 저들이 지난 수십 년간 버텨왔던 게 뭡니까? 반공,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 반공을 지금까지도 써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철진한 7일몰이라 그러면서 또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 KBS 기미가요, 이 박민의 KBS 논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냐, 이런 또 황당한 소리를 내뱉기도 했었죠. 심지어 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작 자율성을 우리들이 존중해주다 보니까 이 말단 직원들이 이런 사고를 쳤다. KBS 어떻게 광복절에 이 기미가요를 트냐. 이게 다 말단 책임이고 우리들은 다시 여기에 개입을 해야겠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윗선에서 검열도 하고 너희들 이제 우리를 거쳐가야 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이런 사고나 치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말장난이죠. 애초에 그 박민의 KBS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 이 사단이 나고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뭐 지금 또 저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검열하려고 합니까? 이게 KBS 내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게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항상 저런 장난질 치잖아요. 여기서 민주진영에서 실컷 피와 땀과 눈물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면 저들이 갑자기 그 자유의 시대가 되고 나서 딱 등판해가지고 야, 니네 자유 주장했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제적 자유도 존중받아야 돼 하면서 오히려 이 민주 세력들을 갑자기 그때부터 탄압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곧 진리다. 그게 뭡니까? 신자유주의. 그냥 경제적 자유만 자유고 나머지 여러 막 보편적 인권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던 이 자유가 뭡니까? 약자의 그 일상이 너무나 쉽게 막 그 침해받고 얼마든지 그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걸 가지고 심지어 공정한 경쟁이라고 포장을 해버리고 능력주의라는 탈을 쓰고 오히려 능력 없는 패배자들로 몰고 가는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막자고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그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 건데, 그런 자유와 책임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직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작본부장이란 인간이 하는 소리가, 이번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들어낸 음모다. 야,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반공, 요 1950년대에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똑같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니까, 그런 선례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손쉽게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으면 다 저 길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 그게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돈 많이 버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저기 인맥도 쌓고, 그러다가 운 좋아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면, 그럼 내가 막 무슨 장관직도 갈 수 있으니까, 어디 공공기관 제대로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데에서 연봉 2억씩 3억씩 받아가면서 내가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반면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 어떤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 한 거 다 알지만 실제로 최근에 JTBC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영웅들의 공간이, 생가가 어떻게 방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막 방문객분들이 막 충격을 받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고문받고 실제로 막 사형당하고 막 이런 분들, 암살당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이 대한민국을 겨우겨우 지켜냈더니, 광복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시 또 친일파 세력들이란 겁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갑자기 내가 곧 진리다 이러고 떠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울컥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세대를 디테일하게 겪지 않았던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좀 자조적인 반응으로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욕먹는 건 한순간인데, 독립운동 하신 분들 대대로 가난하게 살고, 야,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걸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절에도 일본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과 이들이 여전히 맑았지도 않은 짓을 저지르면서 심지어 독도까지 내다보고 있는,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내고 또 통일 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통일 독트린입니까? 337 전략이라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가 뭐였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흡수 통일 얘기를 광복절날 한 거예요. KBS에서는 기미가요나 틀고 있고, 이승만 그 기념 다큐나 막 방영하고 있고, 독도 지금 조형물 철거한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전쟁기념관에서 떡하니 있던 독도 조형물 없애버리고,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도 독도 조형물 철거해버리고, 야,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제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독도 명연설, 이걸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한번 다시 짚는 거고요. 이런 분이니까 이명박같이 그저 돈, 그러니까 사실 시장형 보수와, 그러니까 자본형 보수와 이념형 보수가 또 쪼개져서 이명박근혜 서로 막 치고받고 난리를 쳤던 것도 있는데, 결국 저들의 세계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 정의, 개혁 이런 걸 주장하는 세력들을 짓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랬던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더 사회의 주류가 돼버리면 자기네들의 그 치욕스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두고두고 욕먹으니까 이걸 짓밟아버린 거예요. 너네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어. 너네들이 떠드는 건 현실 세계에선 구현 불가능한 거야.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무슨 막 소리만 지르고 무조건 막 저들 막 다 욕만 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맞게 접근을 할 것인가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우리 시대의 과제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제 나름의 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민주진영이라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그냥 막 조롱만 하고 막 뭐가 바뀌냐 막 이렇게 쿨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따로 올려놓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명연설은 여러분 진짜 한번 꼭 다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에 육성회고록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번에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따가 곧 마무리하고 그거를 좀 읽어볼 생각인데,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출마를 할 때 혹은 뭐 그 전당대회 기간에 내가 이거 한번 그분들의 표를 얻겠다라고 쓰일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특히 윤석열 같은 인간이 지금 국정 운영을 이따위로 하면서 언급하고 민주당을 막 갈라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가지고 계속 이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번 영상도 마무리를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